지능지수 낮은 사람이 천재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 11만 3천 번 읽은 남자. 김득신의 비밀.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저 사람은 원래 타고난 천재라 이길 수가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포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한 번만 읽고 줄줄 외우는 친구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싶었던 적 있으셨죠? 근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선 역사를 통틀어 가장 머리가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결과는요. 당대 최고의 시인이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인생 수첩에 꼭 기록해 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IQ가 전부라는 착각. 우리는 살면서 이상한 믿음 하나를 갖고 삽니다. 똑똑한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는 믿음이요. 근데 통계를 한번 보실까요? 인간의 IQ 차이는 아무리 크게 잡아도 5배를 넘지 않습니다.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가 기껏해야 5배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의식의 차이는 100배까지 벌어진다는 겁니다. IQ는 5배 차이인데 의식은 100배 차이. 여기서 의식이란 게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느냐,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드느냐,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머리가 아니라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걸 몸으로 직접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중기의 문인 김득신입니다. 조선 최고의 둔재 김득신. 김득신은 1604년에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나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명장 김시민 장군이었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어릴 때부터 머리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보통 양반집 자식들은 10살이 되기 전에 사서 삼경을 줄줄 외웠거든요. 근데 김득신은 20살이 넘어도 글을 제대로 읽지를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렸겠죠. 저 집 자식은 왜 저래, 할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김씨 집안 망신이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컸을 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속이 타셨겠어요. 근데 이 김득신이라는 사람 어떻게 했냐 하면 포기를 안 했습니다. 남들보다 100배 느리다면 100배 더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1만 3천 번의 기록. 김득신이 평생 읽은 책의 횟수를 적어둔 기록이 있습니다. 백독록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100번 읽기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논어를 1만 번 읽었습니다. 맹자도 1만 번, 시경도 수천 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압권인 게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백이전이라는 짧은 글이 있는데 이걸 무려 11만 3천 번을 읽었습니다. 11만 3천 번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오세요. 하루에 10번씩 읽어도 31년이 걸립니다. 하루 20번씩 읽으면 15년이 넘습니다. 그 짧은 글 하나를 평생에 걸쳐 11만 번 넘게 읽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머리에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한 번 읽어서 안 되면 두 번 읽어서 안 되면 10번 읽어서 안 되면 100번,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11만 번이 된 겁니다. 말을 타다 멈춘 날. 김득신의 일생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꽤 든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낯익은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평생 읽어온 사기 백이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귀에는 들리는데 무슨 뜻인지 머릿속에 잘 연결이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무슨 글이냐? 그러자 하인이 대답합니다. 나으리, 저건 나으리께서 평생 맨날 읽으신 그 글 아니옵니까? 저같이 무식한 놈도 다 외울 정도인데 나으리께서 모르신단 말씀이십니까? 이 말을 듣고 김득신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피해서 그냥 가버렸을까요? 아닙니다.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도 아는 것을 내가 아직도 완전히 모른다면 더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장면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창피함을 원동력으로 삼은 게 아니라 겸손함을 원동력으로 삼은 거거든요. 나는 아직 멀었다. 그러니 더 해야 한다. 이 마음이 그를 조선 최고의 시인으로
만든 겁니다. 늦게 핀 꽃이 오래간다. 김득신이 과거에 처음 합격한 게 59세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환갑 다 된 나이에 수능을 통과한 겁니다. 보통 양반집 자식들이 20대에 합격하는 게 정상이었으니까 거의 40년을 더 걸린 셈이죠. 근데 웃긴 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59세에 합격한 뒤에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고 그 이후로 시인으로서의 명성이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70대에 이르러서 조선 최고의 시인 중 한 명으로 인정받습니다. 조선 후기 최고의 문장가 중 한 명인 김창엽이 뭐라고 했냐 하면 김득신의 시는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경지에 이르렀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머리가 나쁘다는 소리를 평생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결국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 겁니다. 이게 그냥 운이었을까요? 타고난 재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11만 번의 반복이었습니다. 첫 번째 비결 압도적인 반복. 자, 여기서 첫 번째 비결이 나옵니다. 바로 압도적인 반복입니다. 요즘 세상은 빠릅니다. 뭐든 빨리빨리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튜브도 숏폼이 대세고, 책도 요약본이 인기고, 공부도 핵심만 빠르게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근데 이게 함정입니다. 빠르게 한번 지나간 것은 빠르게 잊힙니다. 진짜 내 것이 되려면 느리더라도 반복해야 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게 맞습니다. 우리 뇌에는 신경회로라는 게 있는데 이 회로는 반복할수록 굵어집니다. 처음에는 실 한 가닥처럼 가늘고 약하지만 반복하면 밧줄처럼 굵어지고 강해집니다. 김득신은 이걸 이론으로 안 게 아니라 몸으로 터득한 겁니다. 하나를 10만 번 반복하면 그건 더 이상 지식이 아닙니다. 몸에 배인 감각이 됩니다. 장인이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해서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천재는 한 번 보고 합니다. 그런데 바보가 10만 번 반복하면 그 바보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이른 장인이 됩니다. 다산 정약용과 황상의 이야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이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정약용은 조선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목민심서를 비롯해 500권이 넘는 책을 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런 분이 유배지에서 제자를 받아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 중에 황상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황상은 집안도 변변치 않고 신분도 낮고 머리도 특별히 뛰어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였어요. 근데 정약용이 이 아이를 보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배우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큰 병이 있다. 첫째는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대충 봐도 다 외워지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된다. 둘째는 글재주가 너무 좋아서 쉽게 문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다듬고 고치는 수고를 하지 않게 된다. 셋째는 이해가 너무 빨라서 한 번만 봐도 알아버리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천천히 곱씹는 습관이 없어진다. 그러면서 황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다행히 그 세 가지 병이 없구나. 이 말이 참 묘하죠. 머리가 좋은 게 오히려 병이라는 겁니다. 머리가 나쁜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삼근계. 세 번의 부지런함. 정약용은 황상에게 삼근계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삼근계란 세 가지 부지런함이라는 뜻입니다. 첫째도 부지런하고, 둘째도 부지런하고, 셋째도 부지런함 뿐이다. 뭔가 허무할 정도로 단순하죠. 그냥 열심히 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정약용이 이 말을 황상에게 해준 이유가 있습니다. 황상은 머리는 느렸지만 한번 이해한 것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느리게 파고든 구멍은 좀처럼 막히지 않는다는 걸 정약용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황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훗날 추사 김정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황상의 시는 조선 최고다. 다산 정약용의 제자 중에서도 황상이 가장 빛났다고 했습니다. 기억력 좋고 머리 좋은 제자들이 넘쳤을 텐데 결국 가장 느렸던 제자가 가장 높이 올라간 겁니다. 둔한 끝으로 뚫은 구멍. 여기서 중요한 비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날카로운 송곳으로 뚫은 구멍이 있습니다. 빠르고 쉽게 뚫립니다. 근데 이 구멍은 작고 얕습니다. 반면에 둔한 막대기로 오래오래 비벼서 뚫은 구멍이 있습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힘도 훨씬 많이 듭니다. 근데 이 구멍은 크고 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시 막히지 않습니다.
빠른 머리로 쉽게 배운 것은 쉽게 잊힙니다. 느린 머리로 오래 반복해서 쌓은 것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둔재가 천재를 이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비결 방법이 틀리면 노력도 헛수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작정 열심히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달려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이 문제를 100번씩 풀고 있는데 왜 실력이 늘지 않습니까? 도사가 대답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100번을 풀면 잘못된 답이 100번 나올 뿐이요. 노력보다 방법이 중요한 법이라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법이 틀렸다면 그 열심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하기 전에 먼저 방법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맞는 방법인가? 이걸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반복만 하면 10만 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마천이 말한 사로. 생각의 길. 사마천은 사기를 쓰면서 사로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로란 길이 있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나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있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그 방향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무언가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걸 배우는가? 이걸 배워서 어디에 쓸 것인가? 이 방법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생각의 길이 달라지면 내가 달라집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어떤 생각으로 읽느냐에 따라 얻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경험을 해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배우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의식의 차이가 100배의 격차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IQ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현대판 김득신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조선시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대에도 압도적인 반복으로 천재를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특별히 똑똑하지 않다. 다만 한 가지 문제를 더 오래 붙잡고 있을 뿐이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불리는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매일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씩 책과 신문을 읽습니다. 90세가 넘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천재라서 성공한 게 아니라 반복하는 습관이 그를 천재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무예의 세계를 한번 보실까요? 어떤 무술 고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10,000가지 기술을 한 번씩 연습한 사람이 두렵지 않다. 한 가지 기술을 10,000번 연습한 사람이 두렵다. 이게 핵심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를 깊이 아는 것이 훨씬 강합니다. 빨리빨리 문화의 함정.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빨리빨리 문화가 너무 강합니다. 뭐든 빨리 배우고 빨리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15분 넘으면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합니다. 책도 두꺼우면 손이 안 간다고 합니다. 공부도 핵심만 빠르게 정리된 요약본을 찾습니다. 이게 편리하다는 건 압니다. 근데 이렇게 빠르게 스쳐 지나간 것들이 내 것이 됐나요? 한 달만 지나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나요? 진짜 실력은 반복에서 나옵니다. 깊은 이해는 시간에서 나옵니다. 빠른 길이 항상 좋은 길은 아닙니다. 오늘 인생 수첩에 기록할 세 가지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 수첩에 기록하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머리가 나쁜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김득신은 조선 최고의 둔재였지만 조선 최고의 시인이 됐습니다. 천재를 부러워하는 시간에 한 번 더 반복하십시오. 두 번째, 압도적인 반복이 전부입니다. 하나를 10만 번 반복하면 그건 더 이상 지식이 아니라 몸에 배인 본능이 됩니다. 둔한 끝으로 뚫은 구멍은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향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열심히 하기 전에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잘못된 방법으로 100번을 해봐야 잘못된 결과만 100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나도 김득신처럼 살아볼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영상 잘 보신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김득신은 59세에 과거에 합격했고
70대의 조선 최고의 시인이 됐습니다. 황상도 평범한 집안의 느린 아이였지만 결국 조선 최고의 시인 중 한 명이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번 보고 아는 천재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10만 번 반복해서 뚫은 구멍은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그 구멍을 뚫은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인생수첩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